오는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 질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이 미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그간의 경과를 먼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네. 자기가 취임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에 끝내겠다. 이렇게 맞아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 이후에 러시아 요구를 많이 수용해서 종전을 중재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양쪽의 의견이 심해서 포로 교환에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휴전조차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의 우세한 공세 속에서 전투가 지속되고 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푸틴과 러시아의 실망감을 표하고 비판하다가 급기야 지난 7월 14일 러시아에게 50일 휴전 시한을 주겠다. 휴전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고일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네. 위협했습니다. 그는 다시 또 휴전 시한을 지난 8일로 앞당겼습니다. 네. 그 와중에서 스티브 위코프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그래서 그 방문 동안 오는 15일에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갖고 돌아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무기는 또 관세였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좀 통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사실 러시아와 석유 거래를 하는 중국, 인도 등에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서방은 이미 러시아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다 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석유를 사오는 인도나 중국은 그것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에서 아주 필수불가하고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인도가 러시아 석유금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데서 잘 드러나죠. 미국은 또 중국한테 고일 관세 매기겠다고 위협조차도 지금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저께 90일 관세를 또 유예하는 합의를 했었죠. 그렇죠. 거기서 언급도 안 했습니다. 그 문제는. 예. 무엇보다도 푸틴은 이제 트럼프와 만날 시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의 결심이었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푸틴으로서는 서방에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인정해 주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더 이상 손상시키는 것은 전략적 이익이 아닌 것 같다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두 정상은 서로를 압박하다가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즉 이제 타협을 한 거고 네. 푸틴으로서는 미국에 초청받은 것 자체가 외교적 승리라고 서방 언론들도 전문가들 인용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공식적 외교 관계를 사실상 단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해 왔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은 이렇게 푸틴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실은 푸틴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푸틴이 이 종전을 놓고서 이제 미국과 타협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미러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에서 러시아 몫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또 미국,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크라이나 전황을 반전할 수 없는 현실을 트럼프는 애초부터 잘 알았기 때문에 네. 푸틴과의 타협은 사실상 불가피한 것 같았어요. 우크라이나는 최근 60세 이상도 징집하고 거리에서 강제징용을 하다가 막 항의 소동이 벌어지는 등 전황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네. 전쟁이.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여론조사를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그거 그냥 줘라. 그러고서 종전하자. 이런 여론이 이미 70%에 가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뭐 그래도 좀 종전 관련해서 어떤 성과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야말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양쪽이 이제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번 정상회담은 스티브 위코프 특사가 지난주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푸틴이 기존의 종전 조건을 완화한 제안을 내놓아서 성사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푸틴의 제안은 돌파구는 아니지만은 정상회담을 시작하는 유인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평가를 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종전과 관련해서 기존의 양쪽 요구와
경과를 좀 살펴봐야지 뭐가 러시아가 입장을 완화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애초에 러시아의 종전 조건이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그리고 점령지 인정 등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전 협상이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심지어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네. 또 왜 감사할 줄 모르냐 협상해라 이렇게 네. 압박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러시아가 자기한테 호응해서 종전 협상이 순항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가 그렇지 않은 못했죠. 거죠. 네. 그리고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 요구가 너무 큰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와 관련해 절대 불가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전쟁 동안 점령했던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4개 주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해라. 그리고 종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는 중립화하고 무장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특히 러시아는 3년 동안의 전쟁 동안 앞서 말했던 4개 주를 한 80%를 점령했었는데 미점령한 20%도 러시아 영토로 인정을 하라. 이런 요구를 내세운 거죠. 네. 이에 비해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나토 문제와 기존 점령지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는 우리가 뭐 수용을 하겠는데 추가적인 영토 할양 그리고 종전 이후의 안보 보장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구석이 없다. 특히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 문제에서는 미국이 보장을 하고 또 참가를 해라. 네. 이것이 최대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좁혀지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좀 입장 변화가 있었나요? 네, 러시아가 영토 문제에서 일부 입장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네네. 푸틴은 우선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전역에서 철수를 하면은 네. 완전한 휴전에 동의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 휴전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먼저 휴전하고 일단 협상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도네츠크에서 철군하면 휴전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도네츠크에서 철군한다는 얘기는 도네츠크 전역을 러시아가 장악한다는 것이고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와 같이 루안스크, 돈바스 지역을 다 러시아가 장악한다는 거죠. 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있는 돈바스 지역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할 적에 네.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 그러면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을 자체적으로 선포를 하고서 내전을 벌여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한 80%를 점령을 했고 나머지 20%가 점령이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도네츠크 지역이 한 20%가 점령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철군해라. 그럼 우리가 그건 사실상 도네츠크 전역을 갖다가 러시아가 이제 장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철군을 하면은 1단계로 모든 전선에서 전투를 동결한다. 그리고 2단계로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최종적인 평안을 합의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합의하겠다. 이런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럴 경우에 결국 남는 문제는 영토 문제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남는 건데 그럼 나머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와 헤르손 주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네. 자포리사와 헤르손 역시 러시아가 현재 약 80%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20%가 점령을 못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나머지 20%도 러시아 영토로 할양해라는 게 지금 요구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관리는 푸틴이 자포리자와 헤르손 현 전선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와 땅 교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양쪽에 더 좋게 영토 교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했고 이번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어쩌면 핵심 주제는 영토 교환이 있는데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럼 이 영토 교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짝 좀 불분명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영토 교환 한다? 그거 좋다. 영토 교환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에서 철군하니까는 러시아도 그럼 자포리자와 헤르손에서 철군해라. 그래서 서로 맞바꾸자. 네네네.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다 가져가고 네. 자포리자와 헤르손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현재 이 사계주 외에도 동북부 전선 즉 하르키우와 수미인 접경 지역도 어느 정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 얘기는 우리가 그 땅을 내줄 테니까는 나머지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나머지 미점령지를
러시아한테 넘겨라 이런 뜻이 아니냐 하는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네. 기존과 좀 다르긴 한데 네. 이런 조건을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받아들일까요?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나토 가입은 당장 불가하다. 또 네. 그렇지만 그 당성을 좀 열어놓자 하는 거고 네. 러시아가 기존 점령지를 갖다 그야말로 점령하고 있는 것은 불가쁜 현실이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앞서도 말했지만은 추가적인 영토 활용은 불가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참여하는 안보 보장이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아주 완강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이런 지원은 결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철군을 조건으로 휴전하겠다는 것 외에는 뭐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최대 난제는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지위와 안보 보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 확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말을 합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가 다시는 서방의 세력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 가입 불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안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10일 날 기자들과의 대담에서에서도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 또 무기 지원 정보 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유럽인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문제에만 집중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무장, 안전 보장이라는 핵심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참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푸틴의 추가적인 영토 요구는 어찌 보면은 영토보다는 종전 이후 문제, 즉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미끼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점령 안 한 땅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그냥 달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죠. 네, 글쎄.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얘기를 해요. 푸틴이 이제 그럼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해달라는데 우리가 그럼 법률로 만들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유럽을 다시 침공 안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데 뭐 이걸 갖다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있을까요? 네. 그러면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어떤 대책을?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시작해서부터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빼는 협상과 결정은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죠. 네. 그리고 9일 날 미국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9일 날 영국에서 모여서 미국의 공동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게 여기 참가하기도 했고요. 뭐 우크라이나 유럽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유럽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하는데 협상에 참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영토 할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얘기를 갖다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이번에 알래스카 정상회담도 네. 우리가 참가하고 싶다 얘기했는데 이제 미국은 이번엔 너무 급하니까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미, 러시아, 우크라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독주한다면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뭐 크게 큰 대책이 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알래스카 정상회담 어떤 뭐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기자들과의 대담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푸틴이 뭘 생각하는지 자기는 보러 간다. 첫 2분 안에 거래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공정한 거래인지 판단하고 아니면 그냥 떠날 것이다 하고 약간의 이제 경고와 위협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압박을 조금 하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 회담이 자신의 이기 임기 중 가장 중요한 국제 협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은 종전이 자기한테 상당히 절박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은 네. 종전 푸틴보다 트럼프한테 더 절박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네네. 자기가 장담한 것도 있는데다가 그렇죠. 자신이 생각하는 국제 질서로 나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재의 그 패권국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고 그보다는 중국과 러시아랑 잘 타협해서 세력권을 나눈 다음에 이런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자기가 제일 열강이 되는 이런 열강 질서를 갖다 오히려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하려면 러시아와 종전을 타협해야 되고 또 러시아 종전을 타협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를 벌려놓을 수 있고 그 자기들한테 유리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못 내면 종전은 멀어지고 체면과 위신에 큰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어떤 평화협정이든 누구도 크게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모두 불만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가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잘 억누른가 잘 달랠까 예. 하면서 러시아와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이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나는 그렇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네, 하루 네. 만에 그리고 세계 사실 평화가 올 것이다. 사실 종전을 이룬다면 어쨌든 간에 어떤 종전이든 간에 그렇죠. 자기의 성과가 되는 거 엄청난 지적을 하고 자랑을 할 예, 것입니다. 지금 뭐 노벨 평화상 네,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급하긴 할 텐데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번에 어떤 성과가 8월 15일에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한겨레 신문 정희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